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들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가짜뉴스를 뽑아서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오늘도 4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재외국민 투표는 중공인만 가능하다. 네, 중공. 어린 시절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듣는 표현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에 보낼 마스크를 하루 100만 장씩 만들고 있는 중이다. 자, 세 번째, WHO가 코로나19 기금을 모금한다. 네, 낚시 냄새가 솔솔 나고 있죠. 마지막으로 산모작을 하는 베트남도 쌀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도 막아야 한다. 이런.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선거가 있는데요. 이 빠질 수 없는 가짜뉴스죠. 선거와 중국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도 아니고요. 네, 중공.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7, 80년, 이러면 제가 연식이 드러나나요? 어쨌든 그 시절에 쓰던 이 중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선 이게 중공인만 가능하다. 이거에서 벌써 가짜 뉴스임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재외 국민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예,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공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타겟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색깔론에 반응하는 분들이 타겟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거 다 아실 것 같은데 팩트 체크 해보면 재외 국민 투표는 4월 1일에서 6일까지 있었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82개 공간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반 정도밖에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50% 정도. 현지의 사정 때문에. 네, 현지 국가들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이동이 제한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굳이 콕 집어서 중국을 얘기한 것은 아마도 중국 폐쇄론부터 계속해서 나온 가짜 뉴스의 연장이라고 보이고요. 프레임의 연장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한만 뺀 중국 내 전 공간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이게 전체 재외 국민의 12% 정도 됩니다. 등록 유권자의 12%. 그래서 이 12%의 숫자가 많긴 한데 일본이 더 많습니다. 일본은 13%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가량 사는 미국이 25%라는 얘기인데요. 모든 공간에서 선거가 불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인만 재외국민 투표했다. 이거는 명백히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스크와 북한을 연결을 했네요. 마스크 오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이제 약국에서 길게 줄을 서는 모습 사라졌죠. 이렇게 공급이 안정되니까 이제는 북한과 연결 짓는 얘기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자, 김호국 평론가님, 무슨 얘기입니까? 참 기가 막힌 가짜 뉴스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색깔론을 들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우리 이런 마스크 사태 나타났을 때는 중국과 사이주를 어떻게든 연계시켜서 이제 색깔론을 제기했었는데 자꾸 북한과 연계시켜서 뭔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인데요. 소위 말하는 페이크 뉴스, 허위 정보입니다. 한 유튜버의 이 유튜버 공간에 4월 5일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방송이 됐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다라고 그런 전제를 하면서 날마다 100만 개씩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북한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 마스크를 방송에서 이렇게 들고 이 보라색은 45만 개 만들어졌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진실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에서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봤는데요. 일단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민간 이런 제조업체에서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한 일이 없다. 그리고 실제 그런 움직임도 없다는 것들을 각 기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만들었던 그 보랏빛 이렇게 들었던 마스크 업체를 이제 실제로 이 언론사에서 계속 찾아가서 탐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체는 이제 공적 마스크 이 제작을 이미 중단을 했고요. 만들긴 하지만 면 마스크라든가 이런 공적 마스크가 아닌 다른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고 본인들도 전혀 북한에 공급할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다른 마스크 업체들까지 다 확인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지원할 현재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북한에서 정말로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한다면 아마 세계보건기구랑 같이 뭐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확인된 것도 없고요.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량의 문제, 북한에 보내는 거 다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막바지에 이 선거에서 과거의 선거 때 우리 기억하지만 총풍이라든가 뭐 북풍, 바람을 자꾸 일으켜서 뭔가 정부를 불온한 곳으로 뭐 이런 여러 정치적 선전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유튜버들이 이렇게 불쏘는 의도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국민들께서 이것은 보시고 낱낱이 파악하시리라고 믿는데 저희도 팩트체크를 해드리면 당연히 가짜 뉴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였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한 결과 명백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세 번째 내용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말이죠. 자, 백 교수님,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관련 기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있을 법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짜를 만드는 것이죠. 네. 정확하게는 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라고 그래서 실제 우리말로 하면은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WHO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슷하게 이름을 만들어서 모금을 하면은 속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렇네요. 근데 이걸 확인하려면은 국가정보원의 코로나 정보 기금 모집 공익 홈페이지 이게 있거든요. 여기 네.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어떤 게 진짜 펀드인지 기금을 모집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일반인들이 모집하는 기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 보이스피싱 또 뭐 낚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시류에 굉장히 영합을 잘 하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WHO가 기금을 모금하기는 합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코비드19 네, 솔리드 그러니까 연대 대응 기금이라는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WHO와 또 아니면 우리 정부 각국 정부의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모금하는 유일합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WHO가 돈을 모은다라는 얘기가 여러분께 들려진다면 가짜 뉴스다,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각국에서 사재기가 성행을 하면서 이제 식량난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최 의원님, 우리도 쌀 수출하는 걸 다 막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그 근거가 베트남이 쌀 수출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베트남이 오늘 쌀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베트남이 한 160만 톤 정도를 수출하다가 그거를 한 40% 정도로 줄여서 양은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도 다시 쌀 수출을 재개했다. 네. 이거부터 확인해 드리고요. 네.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베트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우리나라의 그 쌀 수출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베트남이 1,900배입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은 사실 쌀 수출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해마다 우리나라가 남아도는 쌀을 관리하는 창고 비용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80억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에도 지금 95만 8천 톤 정도의 쌀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니까 비축해야 되잖아요. 그 비축해야 될 양을 빼고 그래도 남는 쌀 그 양이 15만 6천 톤. 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네. 15만 6천 톤이라고 합니다. 요 15만 6천 통을 관리하는 비용이 480억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도 줄이고 수출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은국 교수님이 우리나라 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창고 비용도 줄이고 쌀도 팔아서 돈 벌고 그런 정말 그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는 안 만드셔야 됩니다. 네, 쌀 수출을 막아야 한다. 전혀 근거 없고 필요도 없는 얘기라는 사실 확인해 주셨습니다.